안녕하세요. 세례차트 연구소입니다. 방송이 좀 늦었네요. 오늘 정수기 코디 분이 원래 오신다고 한 시간보다 좀 늦어가지고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도 많이 없어요. 장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미국이 의외로 어저께 영망치가 나오길래 저는 이제 보통 얘네들 잘하는 짓이 영망치 나오고 나서 이렇게 솔직하게 올라가는 경우보다 이게 솔직하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하루 정도 가나마나한 짓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점 이렇게 해놨다가 아니면 음봉으로 이렇게 도지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솔직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이 구간이 짧아서 다시 내려오는 걸 조심하세요.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저를 무시하듯이, 보란 듯이 올라가 있습니다. 60선에 거의 도달을 했죠. 60선 도달했으니까 잠깐 조정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20선을 돌파, 지지, 상승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이제 있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국이 짧게 발전선판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장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이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보면은 음 이거 분봉인가 보죠. 분봉 이게 0%가 어딜까요? 0%가 여기인데 갭을 떠서 이렇게 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 좀 뒤에까지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까지 지지하고 여기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든가 그럴 만도 했는데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예, 긁어서 갭을 뜬 거 치고 쭉 아이고 갭을 뜬 거 치고 쭉 하고 올라갔어요. 예, 이게 왜 이래? 갭을 뜬 거 치고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분봉상으로 보기에는 장이 좋을 법했죠. 예, 아침 장도 좋을 법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아니 너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게 그냥 갭 안 뜨고 그냥 바닥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다시 그리자면 바닥에서 종가에서 요렇게 올라왔어도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여기 음봉의 저점까지 요렇게 할 법한데 아침에 갭이 떴죠. 0.63 갭이 떠서 아이고 오늘도 갭 떠서 무너지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갭 떠서 무너지나 보다 그랬는 이렇게 무너지나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여기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음봉이 요렇게 음봉이 나올 줄 알았더니 상승을 했습니다. 예. 많이 했어요. 0.63 갭 떠서 최고 2.28까지 갔고 종가도 거의 2.25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거나 이제 관건은 하락하는 이제 120선은 이건 두 번째입니다.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는 하락하는 이시를 만났을 때 얘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꺾이느냐 꺾이느냐 아니면 저런 식이 아니면 돌파했다가 당일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당일날 이렇게 내려가서 하루나 이틀 더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근데 관건은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는 닿았다 무너지냐 아니면 돌파하는 날 무너지냐 아니면 진척하고 돌파를 진짜 해버리냐 돌파를 진짜 해버리면 여기서 조금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골치 아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120까지 뚫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이게 정말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돌파해버리면 단순히 여기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재수없으면 이게 깹니다. 재수없으면 진짜 깰지도 모른다고 했던 이런 데까지 깨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고요. 요 단시간에 이거를 먹고 나서 이만큼을 견뎌야 된다는 거는 안 좋은 거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대개는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를 기반으로 안 내려오고 올라가냐 닿고 올라가냐 깨고 올라가냐 아니면 그냥 무너지느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도 사실 좋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서 그냥 무너져서 여기나 여기를 지지한다.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 좀 한동안 여기 마냥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상승을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예. 좀 대놓고 상승을 하는 거죠. 대놓고 어차피 너는 갈 데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얘네가 방향성을 그렇게 대놓고 주진 않을 겁니다. 예. 이제 하락하는 20선을 만났을 때 얘가 대놓고 돌파하냐 아니면 돌파하는 척 하다가 무너지냐 아니면 돌파를 하는 척 하긴 하는데 닫고 20선을 닫고 무너지냐 이제 요게 관건이에요. 예.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예. 그렇게 좋게 안 해줄 겁니다. 여기서 지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가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코로나 때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코로나 때 만약에 여기서 800, 400 몇 선이죠? 이게 한 4, 500선 419까지 찍혔는데 400선이 붕괴되면 400선도 아니에요. 450선 정도 붕괴되면 땅 팔고 차 팔고 달러빚 내가지고 여기서 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땅 팔고 차 팔고 했어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왜?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이것도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간 경우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올라왔다가 되게 여기처럼 쌍바닥을 찍고 여기도 쌍바닥 찍고 대부분 그렇죠. 보면 예.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하다못해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이라도 찍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코로나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잡았던 분들이 여기서 심지어 슈퍼개미 그런 분들도 여기서 못 잡았어요. 여기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든 비슷한 쌍바닥이든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이든 뭔가 하나는 될 것이다. 그러면 타이밍을 여기로 잡았을 텐데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세력 애들이 그 정도 틈을 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일단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된다. 그거 외에는 별로 지수도 얘기할 게 없다. 요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새 방송 세력 차트 연구소는 요새 재미없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밖에 제가 뭐 코미디나 개그 하려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가 웃기긴 웃기죠. 예. 개그감이 좋아요. 제가 약간 4차원 비슷하게 개그감 좋은데 4차원 비슷하게 개그감이 좋아서 증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나는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나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예상을 2가지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상을 1가지뿐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의 공백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심어드리려고 이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재능 기부죠. 또 어차피 장 끝나고 나면 할 일도 없고 나는 뉴스 이런 거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봐요. 뉴스를 거의 안 보긴 안 보는데 안 봐도 보이는 뉴스가 있죠. 뭐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이런 거는 안 봐도 알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도 안 봐도 알 수 있고요. 왜냐면 주변에서 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보는데 뭐 이런 공시에 관련된 증권 종목이나 이런 회사 내부에 있던 공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차트가 좋으면 그때 한번 열어보죠. 차트가 워낙 안 좋아도 열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차트가 워낙 좋으면 열어보는 경우가 있죠. 얘네 괜찮네. 전망기 있나 본데 차트대로 뉴스가 났네. 그러면 이제 좀 신빙성을 갖는 경우는 있지만 차트가 그지 같은데 뉴스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 종목을 높게 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알려보는 경향이 있어요. 등락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저기죠. 엔터주죠. 엔터테인먼트. 예전 시멘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나락으로 가고 있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120 밑에 꿈은 120. 꿈을 이뤘는데 조금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잔여 물량이 뭐 26만 6천. 지금은 더 적을 거예요.
71만 6천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다고 하면은 얘가 여기까지도 한번 8, 9%를 한 번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8, 9%나 10%까지 한번 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판단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내일 아침 9시에 나보고 8시 50분이나 9시에 방송을 하고 그러면 오늘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내일 또 예상 체결되는 걸 보고 나서 얘기할 때는 아 이거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무너지겠네요. 이렇게 무너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데이터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의 데이터는 내일이 돼봐야 알지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7, 8% 많게는 한 10%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있네요. 예. 종가상이니까 상이 한번 들어갔다가 풀렸는데 좀 크게 터졌죠. 예. 크게 터지고 음봉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요거 한번 더 터졌죠. 한번 더 털었는데 어쨌거나 종가상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잔여 물량이 조금 올라갔다는 건 좀 이례적인데 여하튼 종가상인데도 올라갔다는 건 좀 이례적이네요. 여하튼 7%에서 한 10% 정도 바라보시면 긁어서 올라가면 1차, 2차 시작하자마자 7이나 10%다. 그럼 일단 3분의 2 버리세요. 예, 나머지는 잔여 물량만 가지고 보십시오. 여기를 많이 돌파한다고 하면은 한 20%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나 17%나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그 잔여 물량 갖고 봐야 되는 수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7에서 10% 정도 버리시고 갭이 만약에 뜨면 바닥부터 올라가면 거기가 매도가고요. 시작부터 7%나 10%다. 그러면은 잔여 물량 가지고 일단 버리시고 잔여 물량 가지고 16%나 20%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상을 갖다가 이게 상한가일 거예요. 꿈을 일단 120까지 꿈을 이뤘죠. 지하실에서 지상 약간 냄새만 맡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상한가를 간 거 치고 위에서 털어먹은 게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그 물량을 갖다가 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한가를 오늘 가게 됐나 본데 여하튼 얘도 잔여 물량이 많으니까 비리비리 눈치만 보다가 뭔가 슈팅을 뭐 뉴스 하나 썼나 보죠. 이렇게 슈팅을 한 거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얘도 종가상이에요. 종가상인데 96만 8천 정도인데 얘는 뭐 182만 얘도 늘었네요. 얘도 페이크성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내일 얘는 좀 어렵네요. 얘는 좀 어려운데 한 대략 제가 봤을 땐 보수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 5% 정도 갭을 떠서 다 버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오늘 들어간 상한가 금액을 위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버리시는 거고요. 근데 갭이 조금 떴거나 갭이 좀 많이 떴어. 갭이 10% 이상 뜨면은 일단 3분의 1 버리세요. 10% 이상 갭을 뜨면. 10% 이상 갭을 뜨면 왜 버리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10% 이상 갭을 뜨면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 10% 이상 갭을 뜨면 일단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여기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음봉 됐을 때 이걸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 여기서 그냥 더 내려가 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올라갈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 올라갈 거라는 보장을. 그러니까 일단 버리는 거예요. 수익을 여기서 내시고 10% 정도에서 내시고 시작했는데 10% 갭이 떴다. 일단 수익을 내시고 상 들어가신 분들의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거. 요걸로 나머지 3분의 1 물량 가지고 요거를 보시되 그거를 보는 것도 오늘 상한가를 간 이 금액 2295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고요. 2295원을 지키는 선에서 만약에 위에서 깨닥된다. 요거는 견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물량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10% 이상 갭 뜨면 10%나 15%의 갭 뜨면 일단 버리시는 거예요. 예. 물론 점상 가는 거는 점상을 딱 혹시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보시면 무조건 점상이 갔다. 예, 폴라리스 세원이 아니라 누구래도 일단 점상을 갔다. 그러면 보통 점상을 간 거기에서 1, 2, 3%, 3%에다가 자동 로스를 딱 걸어 놓으세요. 예, 가끔 일부러 삐죽 여기서 가끔 일부러 분봉상으로 삐죽 이렇게 딱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스탑 로스를 여기다 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터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안 맞으려면 어차피 상을 들어가신 분들은 3%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여기 그 상을
하여튼 뭐가 됐건 상한가를 들어갔다. 점상이 됐건 뭐가 됐건 나는 이 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전량 매도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종가상은 제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종가상은. 근데 어쨌거나 상이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이 상을 난 지키고 싶어. 금액을. 그러면 거기서 3% 정도 밑에다가 자동 로스를 꼭 걸어 놓으세요. 힘들게 간 상이건 갭을 떠서 올라간 상이건 점상이건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상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3% 정도 갭을 걸어 놓으세요. 자동 로스를 걸어 놓으세요. 얘는 만약에 내일 이제 한번 보긴 보는데 얘도 한 8%? 8%, 10%? 또 아까 걔랑 똑같네요. 8%, 10%인데 보통 이렇게 하락하는 120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드문데 얘가 워낙 또 올랐으니까요. 본장에서 96만인데 180만으로 잔여 물량이 늘었으니까 그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종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얘는 중상 정도는 되죠. 중상 되는데 거래량도 132만. 얘도 늘었을까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3개인데 얘는 오히려 줄었죠. 줄는 게 원래 정상이긴 한데 근데 여기 매물대가 조금 강한 게 있어요. 근데 132만 본장에서는 잔여 물량이 132만이었는데 80만. 그래도 한 꽤 많이 줄었네요. 반 이상 줄은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줄었네요. 얘도 120 밑에 꼬면 120입니다. 가봤자 여긴데 내일 한 번에 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91%니까. 어차피 못 갈 바에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보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양봉 머리, 양봉 머리, 양봉 머리. 원론적인 얘기죠. 매도 타이밍,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매물대, 양봉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음봉 머리들이 음봉 저점이 모여 있는 곳, 그죠? 이격이 있다면 음봉의 저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꽤 있죠. 거기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매물대가 내일 한 2, 3% 갭떠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갈 확률이 큽니다. 16%, 14%, 15%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얘도 아까 그놈 식으로 바닥부터 긁고 올라가면은 얘는 바닥부터 긁든 말든 하여튼 14에서 15%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 3% 아마 갭을 뜰 확률이 큽니다. 한 2, 3%갭 떠서 한 4, 5, 3, 4%? 3, 4%갭 떠서 그 양봉의 머리들까지 요까지 아니면 그냥 무너질 거예요. 이제 시작도 못하고 그냥 아예 무너질 겁니다. 아예 무너지면 당연히 매도죠. 무조건 상한가를 가면요. 그 전날 상한가 간 그 금액 있죠. 상한가 간 금액 거기서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히스토리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상한가 간 종목 상한가 간 그 금액보다 내려간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내려간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셨죠? 오늘 상한가 종목은 그 정도 되고요. 섹터별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주 중에서는 지하실에서 메디콕스 올라가는데 별거 없고요. 포스코가 계속 좋았죠. 포스코 패밀리가 다 좋았어요. 근데 하방으로 방향을 잡나 했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갔네요. 20을 살짝 깨고 근데 머리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머리가 적게 올라왔으면 이거 아마 종가 베팅할 각인데 마이너스네요. 일단 그렇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삼알미늄 황교안 줄 거예요. 그죠? 얘도 약간 알로코 마냥 애증의 종목인데 진짜 안 가더라고요. 얘 어디더라? 어디였냐? 하여튼 과거에 어디서 했는데 와 변동성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늘려서 보면은 변동성이 진짜 없더라고요. 계속 이런 데서 잡으면 돌아버리는 거야.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약간 애증의 종목인데 오늘 큰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크게 슈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이날 페이크 치고 무너지고 지지하고 또 페이크 치고 영망치에서 올라갔습니다. 나름 여기 소장 자리입니다. 영망치에서 120을 밑에 두고 20을 위에 둔 상태에서 20을 지지하고 있는 기반의 종목이 원래 여기가 오리지널 소장 자리지. 여기서 원래 슈팅을 했어야 되는데 페이크를 한번 쳤어요. 페이크 치고 올리고 계속 겁을 주고 있죠. 이평선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겁을 주고 있죠. 나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어. 그 생각으로 그래놓고 여기서 슈팅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내일은 뭐 무너지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네요. TCC 스틸도 약간 소장자리 비슷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두 번이나 구라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구라를 쳤으니까요. 여기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는데 내일 당장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내일 마이너스네요. 세아 메카닉스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죠. 조일 알미늄 지하실이네요.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세게 간 게 없고 요거 하나 있네요. 동화기업. 예. 동화기업 하나가 있네요. 상을 가고 나서 상한가 맞죠? 상을 가고 나서 안 털었어요. 물량 받고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그래 놓고 슈팅을 좀 나름 크게 해서 세게 갔네 그랬는데 야 그 위에서 한 번을 더 가네요. 그죠? 뭐 이게 안 나와서 그렇죠. 이게 나와야 조금 꺾어서 가는 느낌이 나는데 요것도 아직 부족한데 얘 더 갈래나? 좀 부족하네요. 예, 더 갈 수도 있네요. 갭 떴네요. 근데 갭을 떠서도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가봤자 여긴데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죠. 이평선에서 너무 멀죠. 예. 굳이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평선에서 멀면 무너질 확률도 크고 올라갈 확률보다 무너질 밥이 더 많고요. 그리고 물렸을 때 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봇 AI 드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계속 여기서 그냥 뭐 변동성이 막 계속 지랄하고 있는데 120을 뚫기가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하락하는 120을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아직도 틀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상을 가고 나서 상한가 갔나 본데 상을 가고 나서 턴 듯한데 물량 받고 턴 듯한데 물량 받고 뭐 다른 물량 받고 그러네요.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차트를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요걸 구라라고 치면 요만큼이 발돋움판을 만든 건데 아직 모양새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매집도 조금씩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요것도 알고 보면은 예비 상승 인겸 이걸 다 합치면은 그냥 요거거든요. 예. 다 합치면 어차피 이것도 매집이고 그래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나서 예비 상승을 한 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하고 나서 개미들을 내려서 털고 주식 다 주워 모아서 한 번 더 털고 좀 올라가는가 본데 이게 한 번 더 털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이게 꽤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인 그림은 좋진 않아요. 왜? 보나마나 이거잖아요. 120선이 내려가니까 보나마나죠.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에이 내려가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예. 신테카 바이오가 물량 맞는 데서 물량만 받고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내려간다. 예. 원론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서는 케일러 요새 오일주가 계속 그랬는데 오늘은 오일주가 세게 간 애가 별로 안 보이네요. 케일럼 일단 지하실입니다. 예, 뭔지 몰라도 지하실이에요. 별거 없고요. 화학주도 EV 첨단 소재 외에는 관계 없어요. 얘도 제대로 간 건 아니고 식료품 사료도 관계 없고요. 오늘 양봉장인데 참 관계 없네요. 그 다음에 조림비료 제지 농업 중에서는 대봉 LS가 물량만 받았습니다.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니까 돌파해도 무너지죠. 예. 돌파하기도 힘들지만 돌파해도 무너집니다. 예. 하락하는 이평선은 원래 그래요. 20선이나 120선은 똑같은데 특히 120선이 더 원론적으로 많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얘는 일단 어느 시점부터 올라가는 시점으로 바뀌었죠. 예, 뭔가 할 만한 얘 들고 가는 데인가 보다 이제. 얘 내일 만약에 내일 얘 마이너스 나오면은 리스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들고 가기에 좋긴 하네요. 왜냐면 요 구라를 한번 쳤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제가 나스닥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이게 너무 짧은 애들이 이걸 구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라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리스크를 떠안고 이제 스윙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120선을 기준으로 매수 하고 가면 되는데 아직은 제 생각에는 좀 일러 보이고요. 또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지금 좀 높아요. 이평선에서 지금 높죠? 조금 높아요. 그래서 양봉이 한 요렇게 나올 때, 요럴 때 한번 잡아보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잡을 자신이 없겠네요. 리스크가 좀 커 보입니다. 대봉은 상을 가고 나서 안 털어먹고 물량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다 따지면 물량 받은 거고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갈 일만 남았죠. 실제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보고 여기서 20선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세게 슈팅을 여기서 세게 슈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단타 자리고요. 20선을 만약에 20선이 내려오도록 꾸부정 한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 20선은 내려오고 그럼 요 정도 되죠. 여기서 좀 지나서 20선이나 120선이나 20선을 올라타서 지지까지 딱 하면은 이때는 이제 스윙으로 들고 가는 자리입니다. 기간이 좀 있죠. 기간이 좀 있습니다. 좀 지켜보세요. 기계죠. 스윙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 단타 얘기만 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 스윙은 제가 못해요. 성질머리가 너무 급해서 못해. 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저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레인보 로보틱스. 못 먹어. 알아도 못 먹어요, 알아도. 못 기다려. 그 다음에 기계주 중에서는 테라사이언스가 상을 갖고요. AB 프로바이오가, 안 좋은 모양새네요. 일단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네요. 아직은, 일단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 만큼 털어먹었으니까, 이 털어먹은 거 회복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폴라리스 세원이 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동다리가 체시스, 뭐 비료 그쪽 농업 그쪽도 동물 백신 관련됐는데 양봉이 머리 여기까지 돌파하고 끝났는데 더 가나? 더 가기엔 좀 무리지 않나요? 이게 음봉 이게 양봉 침이면은 뭐 여기까지 한번 갈래나 그러려고 그랬더니 음봉입니다. 음봉. 음봉은 잘 안 가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음봉의 저점은 목표가로 잡지만 양봉의 머리를 목표가로 안 잡는 이유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TCC 스틸이 3대장이네요.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제대로 간 게 없고요. 2차 전지도 제대로 간 게 없고 초전도체도 제대로 간 게 없고 개가 자다가 풀을 터네요.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바이오 120 위로 머리만 빼꼼 내밀었네요.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게 하락하는 120이라 횡보나 상승하고 있는 120이면은 요거 종배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 하락하는 120이라 종배로서는 조금 그렇죠. 역시나 마이너스네요. 반도체 중에서는 가네가 그뿐이 없고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을 갖고요. 나머지 애들은 따라간 게 없네요. 밀리의 서재 얘는 신규주라 잘 모르겠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도 죄다 지하실에서 물량만 받았어요. 별거 없고요.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DNC 미디어, 얘가 좀 박스식으로 가나 본데. 얘기했죠. 박스 매매가 참 그지 같은 애들인데, 한번 돌파하려 치면은 굉장히 간다고. 굉장히 간다고. 가면 뭐 이런 데까지 막 가요. 갈라 치면. 이런 데서 막 이런 데까지도 막 하고. 아직은 경우가 아닌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물량만 받고 내려갔습니다. 120선을 이게 뭐야 상한가인가? 상을 가고 나서 제대로 안 털었네요. 제대로 안 털고 물량 받고 120선도 이왕 상승으로 바꿔놨으니 근데 너무 높다 근데 평단에서 너무 높지 않나요?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네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포스코 DX 아까 봤고요. 다른 거는 뭐 엔터 파트너즈 이건 뭐 쓰레기야 뭐야. 5만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바이오 중에서는 큐라티스 이거 뭐 저건가 보죠? 신규죠? 큐라티스 뭐 하는지 백신 개발 물량만 그냥 받았습니다. 얘는 뭔가 이력이 더 쌓여야 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를 안 갔죠. 여기를 안 갔으니까 여기 애들 물량을 받고 지금 내려갔나 본데 이게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여기까지는 한번 가겠죠. 여기에서 그냥 거기까지 한번 가겠죠. 한번 주춤하면은 거기까지 한번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신규주라 제가 말을 못하고 추천을 못하겠네. 신규주라 그나마 그 와중에 갭 떴어. 신규주만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 보세요. 그런 말도 할 텐데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면 한번 여기서 분할매수 해서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 보세요. 로스선은 한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신규주예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노을이 그나마 20선 밑에서 지금 근데 얘는 갈라치면 여기까지도 갔을 텐데 왜 안 갔을까요? 갈라치면 거기까지 갔을 거 여기까지 갔네요. 음봉의 저점 여기
까지 갈 수 있었는데 26% 16%뿐이 안 갔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마저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다이렉트로 가면은 갭이 엄청 많이 떴을 거고요. 마이너스니 아마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나 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야겠네요. 원폭물산도 지하실이니까 뭐 볼 건 없고요. 아직은 지하실이 많아서 방송할 게 많지가 않아요. 지하실은 덜 내려갈지 더 내려갈지 몰라서 아예 얘기도 안 꺼내는 겁니다.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는 목표가라도 있는데 조정이나 하락하는 거는 이 지지선이라는 거는 조정할 때나 관여되는 얘기지, 이미 하락의 길로 넘어서 버리면 얘가 여기서 기반을 만들지 여기서 기반을 만들지 여기서 기반을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실은 제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얼라이먼트 슈팅을 세겠네요. 여기를 뛰어넘겠어 하고 올라갔는데 약간 곽철용자리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여기 애들 물량을 좀 받으러 간 거거든요. 여기 애들. 근데 거래량이 600만. 그러면 이거 하루 정도, 아 그렇지, 8.8. 아 근데 상을 못 찍었네. 상을 못 찍어. 시간에 상을 찍어도 내려갈 거긴 한데 1795. 맞나? 1795. 어디야? 1795. 아, 목표가가 여기 애매하네요. 근데 이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를 가면 이 새끼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10% 이상 시간외가 안 되니까 못 간 거 아니야? 그 느낌 때문에 다음날 슈팅하려고 하는 이 기대 심리가 있는데 8점 몇 프로에서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원래 여기까지만 가려고 그랬구나. 17,000 얼마, 17,000, 아니 1790원까지만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일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 이평선에서도 높죠? 그리고 그 전날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자니 원래 큰 슈팅은 밑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지 이 위에서는 큰 슈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슈팅도 이평선에서 가까운 데서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 이 위에 이 평단 말고 그 위에 고점에서 더 위에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약주 중에서는 물량만 죄다 받았네요. 메디콕스 지하에서 물량 받고 대봉 LS 지하는 아니지만 여하튼 물량 하락하는 20선을 만나서 무너졌고 별거 없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아우딘 퓨처스가 일단 지하실이긴 한데 얘가 뭔가 조금 돈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보이죠. 여기도 오히려 여기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일 텐데 사실은 돈은 여기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 돈이 이만큼 돈이 들어갔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돈 회전을 얘네가 이만큼을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지 요만큼 들어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만큼 회전시켰는지 이만큼 회전시켰는지는 알죠. 왜?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지. 이 거래량대로 돈이 진짜 이만한 돈이 여기까지 온전히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돈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처럼 보이려고 이걸로 5바퀴 도는 걸 갖다가 이걸로 6, 70바퀴를 돌렸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예.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돈의 양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셨죠? 대부분 비트코인은 5성 첨단 소재가 물량만 돼서 물량을 받긴 받았는데 되게 많이 받았네요. 물량을 되게 많이 받았네. 일단 무너졌다 가겠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엑스페릭스 완전 꼬꾸라지고 있네요. 예. 핀테크 중에서는 포시에스 이 물렸다가 진짜 한참만에 빠져나온 종목인데 어딘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한참 걸렸어요. 아주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종목인데 얘 좀 내일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봉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갭이 4, 5%막 뜨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영망치다 보니까, 그죠? 만약 이게 이런 꼴이었으면, 요런 꼴인데, 요렇게 돼 있으면 요런 거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근데 그래도 포시에스는 기대 안 합니다. 포스코 DX 봤고요. 핀테크 중에서. 엑스페릭스도 봤고요. 그래피니토리 중에서는 골드NS가 뭐야? 신규주야? 아, 얘도 뭐 그냥 6.25 덕분에 마냥 그냥 얘는 언뜻 봐도 손 안 대야 되는 애 같죠? 지하 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안 대야 되는 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출산주 중에서는 골드NS, 미세먼지 중에서는 없고요. 중국주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외에는 없고요. 일자리 중에서도 없고, 철도주도 메디콕스 지원자 물량 받았는데 지하실 깡통이라 안 되고, 항공여행주 중에서도 안 되고, 방산주 중에서도 오늘 세게 간 게 없고요. 대북주까지도 봤는데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네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시죠? 오전에만 깔짝 하시고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직은 장 정세가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시드를 아직도 안 줄이신 분이 있으면 시드 줄여서 좀만 버티십시오. 진짜 이제 조정 끝나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추세에 예수금이 없어서 주식 못한다는 얘기 안 하시려면 예수금 줄여서 시드를 줄여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만 매매하시는 걸로 믿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